그대의 눈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게 꿈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어쩌면 우리 둘이었는지 기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대의 품에 안길 때면 새로운 나를 깨달아요. 그대를 알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도 엇갈려 왔는지. 우리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나를 믿어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얼마나 나를 찾았나요. 헤매였나요. 나의 기도를 들었나요. 기도에 귀 기울였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 스쳐 지나갈 때 하늘날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길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도 엇갈려 왔는지. 우린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나를 믿어요. 믿을게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얼마나 나를 찾았나요. 헤매였나요. 나의 기도를 들었나요. 기도에 귀 기울였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 스쳐 지나갈 때 하늘날 서로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화려하다.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네,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400회 특집에 인사드리는 엄주원입니다. 야, 오늘 네, 400회가 됐어요. 네, 아니 저 지금 화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화려한 거 아니에요? 풀샷도 돼요 혹시 경록 씨? 풀샷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우리 정철진 선배도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네네. 우리 박수 한번 셋이 같이 칠까요? 아, 영석이 안 계시니까. 네. 여러분들 400회 자축.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자축 기념 네. 우리 특별한 분이 청해주신 신청곡 김동률과 이소은이 함께 불렀죠. 기적 들었습니다. 아이디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빵구똥꾸님? 네, 제가 400회가 왔는데 오늘 이 곡 제가 신청한 곡이었는데요. 네네네. 400회 만에 사실 처음 신청했어요. 네. 제가 뭐 의미 있다. 400회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건 기적이다. 처음 시작할 때 뭐 무렵쯤부터 제가 좀 옆에서 이게 과연 될까로 시작해서 뭐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죠. 근데 특히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그 기적이라는 노래에 보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예쁜 가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또 오글거리는 걸 좀 못 참아가지고 그것보다도 여기 노래에 보면 노래로 해야 되나요? 좋죠. 여기 오늘 보면, 같은 날 노래 나와야죠. 네.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유 부끄럽네요. 노래방 좀 다니셨는데. 노래방에는 댄스곡으로 불러야죠. 근데 저희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너무너무 이 멘트에 꽂혔다는 거 진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400회가 기적이라는 거는 한 100회 만에 끝날 줄 아셨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네. 정말 뭐 이건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처음 맞아요. 시작부터 진행해서 무슨 오늘 뭐 말씀인지. 아까 진작부터 많은 분들이 찾으셨지만 성지영 선배, 뭐 노재필 선배, 뭐 두목을 다 모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일본 분들의, 오셨죠. 노력이 맞아요. 되게 크셨던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400회까지 올 수 있을 줄은 정말 정말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처음에 뭐 프리데스크 소위 이제 두목님 휴가 땜빵으로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 뭐 스낵인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오늘 400회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뭐 또 선배님들도 하시고 또 후배님들도 오시고 또 많은 또 출연자분들이 계실 텐데 모두들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여기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뭐 네. 구독자분들에 대한 감사함은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제가 일부러 제작진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경록 씨라고 한 게 네. 우리 경록 씨, 승민 씨 등등등 카메라 뒤에서 우리 그럼요. 프리데스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분들의 센스 보세요. 이 케이크 우리 케이크 한번 더 볼까요? 똑같아요. 정말. 그냥 우리 그 뭐예요 저 타이틀 그 CG랑 네. 이게 이게 정말 오 이거 방송국인이라서 스텝이 많을 것 같지만 정말 극소수의 스텝들이 한 땀 한 땀 진짜. 정말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자분들 댓글도 읽어드리면 지금 노래 잘하신다고 많이 찾으셔서 노래는 아이디가 성지영 선배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윤 선배 노래 나중에 제대로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딱 원래 한 대목만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잘하시는 건 알았는데 음주 가무까지 잘하시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무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 춤을 춰야 한다고 하시길래. 네, 정말 지금 성지영 선배, 성지영 기자 찾으시는 분도 너무 많으신데요. 전화 주셨더라고요. 네. 네, 정말 뭐 처음 읽을 때 제일 고생 많이 하셨죠. 맞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크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작진의 센스입니다. 영찬서님, 오늘은 400회라서 퇴근 안 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퇴근하셔야죠. 가면서 모바일로 보시면. 퇴근하면서 이어폰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낮에 눈에 띈 뉴스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댓글을 소개해드려도 되죠? 네, 시간이? 사실 오늘은 네네.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네네네. 사실 그렇죠. 오늘 그렇습니다. 뭐 뉴스보다는 우리 프리데스크 어떤 이런 자축의 시간도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끼리는 새로운 소식 아니겠어요? 영찬서님 한마디 더 있어요. 운전 중 시청은 금물이랍니다. 그렇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군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처럼 오디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디어 저는 나도 400회라 출석하셨는데 400회 아닐 때도 와주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 프리데스크가 지금 400회면은 몇 년 된 거죠? 2, 3년 된 건가요?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400회라는 숫자가 가지는 어떤 중압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뭐 40회, 뭐 100회도 아니고 400회라니까 뭔가 500회, 1000회까지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400회까지는 전임 MC들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놓으셨으니까 저희가 뭐 1000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500회까지는 열심히 달려봐야겠다는 그런 네. 또 막중한 책임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이사라님께서 여기에다 샴페인까지 있었으면 대박인데 하셨는데 저희 1000회 때쯤에는 샴페인 한번 좋은데요? 네. 종이컵에 따라 마셔도 좋겠는데. MBC 지하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식당 있죠.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음. 다 팔아요. 안 파는 품목이 딱 하나 있는데 뭐죠? 술을 안 팝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맥주라도 한잔 하면 좋은데 유튜브니까 근데 뉴스 채널이니까 참 그럴 수 없고 저희가 개인 채널이 아니어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님께서 노두목도 출첵해 주세요. 두목님 찾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렇네요. 야, 쭌쭈닝님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왜요? 2달 후에 2주년이네요. 했는데 저 6월 말이 2주년이거든요. 네. 2020년 6월부터 시작했군요. 네. 그때까지 쭉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참 좋네요. 그럼 이런 자축의 시간은 2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그럴까요? 네. 가지는 걸로 하고 아까 오프닝에서 인사드렸던 반가운 얼굴 네. 목요일의 남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정철진입니다. 400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좋았어요. 그런가요? 예. 한번 좋죠, 진짜 좋죠. 연습 좀 하고 올 걸 그랬네요. 제대로 듣고. 이소원 씨 같았어요. 네. 어머. 아니 이소원 씨가 최근에 또 유퀴즈 나와서 화제된 거 아세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거기서 라이브를 부르는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에요. 옛날 그 가수 그 느낌이에요. 저도 와. 기자가 아니에요. 가수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칭찬이 저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러게요. 우리 평론가님까지 가니까 자중하도록 가수가 하겠습니다. 되셨네. 좋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용서되는 400회 특집 400회 입니다. 방송. 네. 네. 우리 평론가님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먼저 속보부터 전에 네네. 그렇죠. 가장 네네. 핫한 게 손실 보상. 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굉장히 네네. 타이트한 뭐 그런 활용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예외를 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다. 네.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고 풍족하게 하고 여기에는 국가 돈을 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동안 총책임을 졌는데 그 윤곽이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복잡하기는 한데 먼저 좀 전해드리면 네. 안철수 위원장이 모르겠어요.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본인도 이거에 좀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2019년 대비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까지의 소상공인 분들이 입었던 손실을 계산해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54조 원이라고. 54조. 예.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제 나중에 후속보도 나오겠지만 54조 원을 계산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7월 이후에는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건 소급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금 형태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나갔던 지원금이 한 30조 정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36조. 네네네. 그럼 이제 지원금은 앞으로 한 24조? 24조 정도가 이제 나가면은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두 번째, 첫 번째 54조 손실을 계산해냈다.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가 약간 논란이에요. 기존의 윤석열 당선인은 실은 이제 앞서 400만 원을 위로금, 그러니까 지원금 나갔고 지원금, 600만 원을 나가서 1000만 원을 소위 말하는 정액제로 일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은 아니다.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논란이 좀 될 수가 있는 게 물론 차등 지급하는 게 맞죠. 피해 규모를 산정해서 해가지고 네네. 더 손실 많이 본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맞고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 힘들었지만 배달 쪽은 그렇죠. 오히려 이런 호황이 실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실은 또 1,000만 원 받는다는 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뭐 이래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차등 지급이 합리적이고 이게 맞기는 맞는데 네네. 일단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 앞에 먼저 지급했던 400만 원의 지원금은 일괄로 지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뒤에 채우는 원래 받기로 한 600은 이제 차등으로? 예, 차등으로 한다면 앞뒤가 약간 좀 이 형평성이 일단 다시 또 나올 수가 있겠고 계산은 잘 했을 것 같고 또 54조를 리스트도 갖고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또 나는 잘못됐다라는 또 항의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그쵸. 말이거든요. 아. 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뭐 내 계산이 피해 규모는 더 잘못됐다. 크다. 네, 난 더 큰데 이건 뭐냐라고 이제 그럼 굉장히 더딜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지급이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그것도 있겠네. 액수도 있겠지만 차등하면 이제 또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네요. 엄청 느려지죠. 아. 그거 다 컴플레인 받고 하려면. 그렇죠. 그럴 그래서 수 있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일단 계산을 했다. 손실을 2년간에 54조다 하고 이 손실 보상은 지금 100%까지 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손실 보상은 더 좋아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 지원금 이 부분은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 피해를 많이 본 분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게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될 텐데 네네. 논란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소급 적용이잖아요. 네. 근데 법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 기준이 작년 7월 7일이죠. 그렇죠. 법 제정. 네, 이전의 네. 손실은 어떻게 보상이 이번에도 되는 뭐 거예요? 특별하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역시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 피해 지원금 형식으로 이전의 손실은 커버를 하게 되고요. 네. 손실 보상은 역시 법 시행 이후 음. 그만 이제 해당하는 건데 보정률이 오늘 안철수 위원장은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100%. 했기 때문에 법 시행 후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아마도 소상인 분들이 이제 뭐 더 좋게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상한이 없나요? 뭐 상한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그 피해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이제 막 기준 나오고 막 이건 뭐 약간- 한동안 또 후속 보도에서 나오겠죠 아마. 네. 언뜻 생각해봐도 복잡하네요. 우리가 네. 기본소득 약간 방식부터- 결은 다르지만 네. 기본소득 할 때도 막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일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돈은 머리가 아프겠네요. 이게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고 네. 효율성, 효과 그 막 제대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왜 일괄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회적 네.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피해 지원금은 차등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 또 소상공인 분들한테 우리 모두가 관심 있는 게 또 주식. 네. 주식이 정말 저는 왜 이러는지 오르는 듯 했다가 폭락하고 또 네. 좀 빠지겠지 싶은 날은 또 오르기도 하고 네. 뭐 나스닥도 그렇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악재 하나가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재 하나를 놓고도 가령 우크라이나 사태 악재다. 맨날 다르잖아요. 맞아요. 일희일비하니까 그 악재대로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중국 코로나 봉쇄도 실은 이게 이제 나쁜 와중에서도 좀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고요. 그쵸. 금리 얘기도 세게 올린다 덜 올린다 세게 올린다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도 여기에 와락가락하게 되는데요. 오늘에 들려주고 싶은 말은 드디어 악재의 결정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판? 알제 결정판은 뭐냐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쪼각쪼각 퍼즐로 봤잖아요. 인플레가 너무 심해.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어. 네. 그럼 이제 그거 하나를 걱정했었고 두 번째는 그 인플레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 올리죠. 네, 그것도 한번 0.5로 올린다고 했다가 이제 0.5 올리고 0.7로 올리고 0.5 올리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이것도 악재인데 네, 네. 실은 이거 두 개보다 더 큰 악재가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물가가 오르죠. 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죠. 예. 근데 만에 하나 금리를 계속 올려도 이 치솟는 물가를 못 못 잡는다면 어. 어떡하죠? 경기는 경기대로 얼어붙고 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네. 아,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인플레이션이냐? 기본적으로 일단은 원자재 발, 그러니까 비용 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유도 튀어오르고 천연가스도 오르고 곡물도 난리치고 그런데 곡물난만 하더라도 해법이 잘 없어요. 전쟁만 끝나면 되느냐? 이상 기후는 그렇죠. 어떻게 막죠?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코로나19로 망가졌던 이 생태계가
실은 이 공급망 생태계가 지금 몇 년째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약이 없단 말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석유에서 대체 에너지로 가게 되는 이거는 다 약속 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물가 상승의 원인들이 금리를 쳐 올려도 못 잡는. 그러면 금리는 지금 물가 잡으려고 막 뭐 앞으로 올려요. 1%, 1.5, 2%, 3% 올리면은 완전 내수는 죽죠. 완전 죽는데 물가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때문이니까 못 잡는다. 이거에 요즘 말하는 아이들 유행으로 각성을 해버린 거예요. 시장이. 그럼 완전히 끝났네. 이건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도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는 그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네라는 이 각성을 하면서 시장이 일단 폭락장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좀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한번 각성을 했잖아요. 네네. 또 저는 반복이 될 거라고 해서 아직까지 주식에 있어서 뭐 바닥을 확인했다라든가 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든가 이렇게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비관적으로 좀 요즘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만 봐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오늘 좋은 날인데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우울해졌어요. 그럼 이럴 바에 그냥 금리를 올리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를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조금 뭐 아예 올리지 말자는 아니어도 네. 늦출 수는 없는 거예요. 늦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라고 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데는 실은 물가를 잡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지만 사람들이 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기대 인플레를 누르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세게 막 금리를 올리고 강하게 막 말로 이게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천정부지로 물가는 날아가게 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대량 인플레, 하이퍼 인플레가 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 라이언님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 올릴 수밖에 없어. 이겁니다. 올리는 것도 많이 올려야 돼요.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근데 못 잡아요 물가는. 근데 경기는 위축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올 거 확률이 과거엔 한 10%? 근데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올라오는 시장 각성이 나오게 되면서 근데 뭐 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와중에 달러는 혼자 계속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주식도 안 되고 그런데 달러 투자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떤가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정말 왜 이렇게 달러 찬양론이 많고 달러 예찬론입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하고 환율 전망을 봐도 뭐 1,300원 부르시는 분 1,400원 지금 이제 1,260원 70원 갔거든요. 저는 이제 1,250원이 상단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깨졌습니다. 그래서 1,260원, 1,27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달러가 강한 이유는 미국만이 굉장히 강력한 그 긴축을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1, 우리와 달러와 이렇게 환율도 나오게 되지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유로화 한 절반 한 30%, 엔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6개의 통화를 가중치를 준 것과 달러의 가치를 비교를 해서 그 달러 인덱스라는 상대적인 가치로 달러의 가치를 매기게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달러가 세냐? 달러가 세다기보다는 섞인 이 상대 통화들이 완전히 지금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엔화가 지금 뭐 사상 최저에 지금 엔화 약세로 가고 있죠. 유로화도 어마어마한 약세, 초약세입니다. 파운드화도 비슷하고요. 나머지 통화들이 다 죽으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건데 저는 이 자리 언저리에서 달러 강세는 저는 멈출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직까지. 멈출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달러가 더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달러가 강해졌는데 유럽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렇게 유로화를 약세로 뒀다간 유럽 사람들 다 죽습니다. 물가 올라가지고. 그럼 유럽도 이제 자기들도 금리 인상하고 긴축한다고 하면 유로화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국도 저는 더 세게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 엔화도 일본은 좀 약간 예외입니다. 그렇죠. 일본 약간 빼놓고 나머지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상대 통화들이 힘을 내면서 저는 달러 강세가 이 언저리에서 좀 멈출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막 지금 달러 투자를 한다거나
막 달러를 지금 사재기한다거나 아직 그럴 국면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달러까지 짚어주셨고 이제 코스피 얘기로 넘어가면 오늘 기관 매수세에 1% 상승해서 네. 2667.49에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2591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2591 하나. 네, 2591 하나. 음. 코스피 전저점이 2591 하나입니다. 2591 하나. 네. 2591. 예, 예. 여기를 계속해서 싸울 것 같아요. 어. 2600 한번 갔다가 2500 싸우는데 여기만 지킨다면 지키고서 좀 간다면 저는 여름 이후에는 상당 부분 그러니까 추세적 하락에서도 급반등이 항상 나오거든요. 볼 수가 있고 만에 하나 2591을 깬다. 뭘로 깨든 그게 뭐 이번에 각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각성으로 깨든 뭐로 깨든 깼다. 그러면 저는 한 2,400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91을 보시고 저는 아직까지도 뭐 현금 비중은 거의 한 60%? 그러니까 100만 원 있다면 40만 원만 주식하는 것이 아직은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이렇게 들을 때마다 지금 2591을 얘기하자 어디가 깨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분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얘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오늘 해야 될 네. 얘기가 많으니까. 네네네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주식도 받고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부동산은 지금 요즘에 수도권에서 뭐 다시 이렇게 좀 거래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 뭐 재건축은 맞습니다.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계속 나와요. 네. 어떤가요? 제가 서울 아파트 거래 늘 말씀드렸죠. 화랑일 때 한 달에 거래되는 게 10,000건 이상. 그럴 때 화랑이에요. 네, 서울 아파트가. 하고 좀 웬만하다 8,000건. 네. 좀 나쁘기 시작한다 뭐 5,000, 6,000건. 그 다음에 최악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그 밑에입니다. 3,000건 이 정도인데 근데 더 낮아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네. 올 2월이 800건, 890건, 1,000건 밑이에요. 맞아요. 이게 네. 단군 이래 깜짝 놀랐어요. 최적을 네. 서울 아파트 전체에서가 됐는데 지금 3월에 1,400건으로 거래가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수도권으로 갔을 때 수도권, 범수도권이라고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들이 지금 상당히 가격도 오르고 그렇죠. 호가도 오르고 1기 신도시에서 매물 물량도 거래도 터졌다. 일산 분당 또 부천 있죠. 하고 3번 평촌 5개 지역인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민간 공급인데 이 재건축 완화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완화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들썩대고 있다까지가 이제 오늘의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인수위에서는 이제 공약되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뒀었는데 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때부터 속도 조절을 얘기했잖아요. 네. 재건축 관련된 건 어떻게 보세요? 조일까요? 완화할까요? 맞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설, 딜레마, 아이러니, 이중적 태도 뭐 이렇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당초의 인수위도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요. 인수위 내에서도 부동산 TF 쪽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만큼은 또 하겠다.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긴 겁니다. 좀 풀자. 예. 완화 규제를.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 중에서 가장 센 게 이거 하나 풀면 끝나는 게 재건축 규제 완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지? 앞뒤가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한쪽은 또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SL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맞습니다. 느낌인 거군요. 그러니까 왜 같이 밟냐? 선거의 영향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6월에 선거니까 집값은 정말 오르면 안 되죠. 예, 들썩던 큰일 납니다. 근데 1기 신도시들이 다 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표심. 예, 여기 35만 가구거든요. 예, 뭐 4인 가족 하면 거의 100만 이상이 되니까 이분들은 또 지금 여기에서 재건축 규제 안 한다고 하면 엄청 화나죠. 왜냐하면 제일 공약이 재건축 규제 완화였었는데 그런 딜레마에서 지금 이중적 태도가 나오고는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게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장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은 10년은 기본으로 기본 봐야 됩니다. 하고 10년도 뭐 확정된 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이 마치 지금 여기 들어가면 5년 내에 뚝딱 될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도 들어갈 때 기노 미니멈 10년은 재건축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선거 때까지는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좀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거, 하루는 저거 이러면서 어쨌든 시장만 안 오르게, 집값만 안 오르게 일단 6월까지는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또 속내를 읽어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4월 28일이니까 이제 한 달 한 남은 달 거나 남- 마찬가지네요. 네, 한달 조금 6일째 더 방송은. 남았네요. 네, 한 달까지는 그냥 요런 태도. 예. 속도 조절론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준다라는 엑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여기서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는 보시는 걸로. 네, 재건축까지 완성돼 입주까지 그 이상, 그 이상도 걸릴 아무리 겁니다. 빨라도 10년 네, 정도는 걸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 타이밍. 네, 네. 타이밍. 난 실수요자. 난 네. 투기도 아니고 뭐 아니고 난 정말 이제 살 집이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올해는 안 잡습니다. 근데 올해 하나를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올 하반기에 전세 시장입니다. 임대차 시장. 아, 이제 8월 얘기 많이 하셨죠. 네,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쓴 분들이 소위 말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분들이 과연 전세 시장에서 들어갔을 때 시장은 과연 어떤 전세가와 소위 말하는 전월세 가격을 매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다수로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분들이 세게 맞잖아요. 그동안 5%밖에 안 돼서 뭐 같은 아파트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전세는 4억. 맞아요. 새로 들어온 분들은 여전히 뭐 비쌌어요. 더 훨씬 더 비싼데 맞아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새로 받게 될 전세가가 막 7, 8억이 아니라 한 5억 언저리, 그러니까 상당히 높지 않다면 실제로 여기서부터는 부동산은 이제 마지막 남은 호재마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요자분들이 올 하반기보다는 저는 내년까지도 밀어서 올 하반기에 전세 시장을 좀 봐라.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쓰신 분들이 나왔을 때 전세 가격이 그닥 높지 않다면 저는 상당 부분 집값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세 하락에도 빠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같은 단지에서 예를 들면은 네. 뭐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60원에 살고 있지만 이미 네. 100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120원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다운돼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없지만 네. 그 과연 최고가의 전세를 또 맞느냐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느냐. 덜 오른 아. 그렇죠 전세가를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속속 시장 좀 보면 전세가가 뭐 다 케바케긴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뭐 광명 같은 경우라든가 좀 많이 하향 조정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전세가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계약갱신 쓴 새로운 세입자가 맡게 되는 전세가가 생각보다는 세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집값 상승론자들이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장하는 것은 입주 물량은 덜한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전세가를 밀어 올리면 집값은 당연히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요게 깨져버리면 지금 금리 상승 추세에 유동성 축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오히려 내년까지도 더 뭐 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하고 지금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 얘기하다 보니까 아빠스키 아로스타미님이 그렇구나. 그럼 매도 타이밍은요 했는데 반대로 그럼 팔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떨어진다는 지금 그 전제니까. 의왕에서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의왕에서 3억이 떨어진 아파트, 막 4억이 떨어진 아파트 막 그게 나와요 그 기사가.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아파트는요 분양가 5억짜리가 한 뭐 14억, 아우, 15억 간 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2년 실거주 됐었던 분들은 3억 내도 떨어진 채로 팔아도 뭐 한 7억 정도 이익이니까. 네, 5억 7억인데 떨고도 이득이네요. 12억에 팔아도 양도세도 다 실거주 무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가 요건도 다 갖췄다면은 근데 차액이 뭐 이런 집이라면은 그런 2년 뭐 뼈 빠지게 일해도 1억 모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이 우리가 천년만년 오르지는 않거든요. 늘 주기를 탑니다. 그럼, 네. 내후년까지는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에스미님도 계시고 집값 하락할 것 같다는 댓글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꾸준히 하락세라고. 네, 발로바팀이 뼈 빠지게. 그러니까 뼈 빠지게 해요. 진짜 요즘 같은 또 인플레 시대에는 네. 진짜 1억 모으려면은 그렇죠. 네. 얼마나 걸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지만 아주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럼요. 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도움이 네. 되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정철심 고맙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큐시트 산책 이어가 볼까요? 볼까요? 네. 저희 한동안 코로나 얘기 좀 계속 안 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 코로나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뤄집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내일 김부겸 총리가 직접 밝힐 예정인데요. 네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봤더니 57,464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우리가 많이 줄긴 했어요. 요일효과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매주 수 목요일이 확진자가 가장 많았는데 그렇죠.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5만 명대가 나온 게 2월 이후에 무려 11주 만이에요. 거의 3달 만인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이나 뭐 영업시간 제한을 다 풀었는데도 이제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좀 이제 마스크 의무는 좀 해제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쓰시면 되고. 그렇죠. 뭐 이게 뭐 반드시 벗어라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관련된 소식 본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요. 네. 21일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첫 정상회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일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오면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게 처음이라고 해요. 네. 다소 이례적인데 관련된 일본을 내용이 먼저 가긴 했었어요. 네, 본방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본방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본방에서 쭉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이 소식, 유승준 소식까지 네.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400회 특집 방송. 네, 여기서 오늘 뭐 너무 많은 마쳐야겠네요. 분들께서 축하해줘서 감사하고요. 정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시는 분들 언제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전임 MC들 한번 모시고 네. 특집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마련해 준비해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